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우리말의 구조 제12강 경어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어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높이는 대상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높여주는 그런 것을 이제 경어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어법이라는 것은 높임의 대상이 누군지에 따라서 세 가지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체 경어법이냐, 주체를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객체 경어법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상대 경어법입니다. 이 각각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내용을 좀 보도록 하면요. 일단 주체 경어법부터 좀 보도록 하죠. 주체 경어법은 이제 주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주어에 시가 붙었다 또는 깨서가 붙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주체 경어법이고요. 이 객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로 이제 목적어, 그다음에 부사어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게 또는 목적어는 뭐뭐을 뭐뭐를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상대 경어법은 청자, 듣는 사람이라는 거죠. 를 이제 높이는 그런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체 경어법. 이 주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경어법이죠. 자, 그 주체 경어법의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주체 경어법은 끝에 주체를 높임의 대상으로 삼는 경어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 아버지는 내일 오신다 이렇게 나왔죠. 아버지란 존칭이니까 온다라고 안 하고 오신다라고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의 책을 읽는다가 아니라 읽으신다라고 쓴 거죠. 앞에가 선생님이니까 존칭의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면 국어 선생님 이렇게 나왔죠. 국어 선생님은 A번에 국어 선생님은이니까 예쁘다가 아니라 뭐예요? 예쁘시다가 되겠네요. 예쁘시다. 시가 붙었죠. 자, B는 저분이 우리 숙부님이시다. 여기도 이제 숙부님이시다죠. 시가 붙었네요.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농부에게 소가 아무리 소중해도 국민에게 태극기가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삶처럼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배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3번에 나온 것처럼 우리 소는 참 부지런하시다. 소를 부지런하시다. 이렇게 쓸 수 없죠.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태극기가 바람에 휘날리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첫 번째 A번의 예문이고 B번은 태극기가 휘날리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휘날리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비가 오신다고 같이 말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런 비를 의인한 거고, 사와 같이 하나님이 살펴주실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상관이 없죠. 이제 4번의 예문을 보면, 하나님이 A번에 하나님이 살펴주실 거야.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일종의 하느님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인간이죠. 전지전능한 인간으로 의인화한 거죠. 사람처럼 표현한 거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것도 약간 의인화한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인물이 의시로 존대를 받을 만큼 존귀한 인물이라고 판정하는 것은 상대적이죠. 예를 들어서 학교 선배에 대해 김 선배님이 좀 해주시죠 같이 시로 높여 받을 수도 있고 김 선배는 우리를 많이 도와줘야 같이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누구와 대비되냐에 따라서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체와 비교 대상이 되는 인물은 원칙적으로 화자죠. 화자.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화자가 자신과 대비해서 높여서 대접해야 할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시를 붙인다는 거죠. 자, 예문 5번 예문을 보면 자, 이비가 있죠. 과장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사장님이 원래는 더 높죠. 사장님이 더 높죠. 근데 과장님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과장님도 자기보다 높아요. 그러면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더 높죠. 할아버지라고 쓰고 아버지는 집에 안 오셨습니다. 쉬었습니다.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장님 아버지가 이제 존칭의 대상인데 화자가 이들을 자신보다 더 높은 사람으로 판단 한 거죠. 그래서 이 과장님과 아버지를 각각 사장님과 이제 할아버지와 대비해 있다면 높일 수 없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판단을 할 때 그 사장님인데 이제 과장님은 잠깐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것이고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자기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또 이제 손자에게도 우리 왕자님이 오셨네 이렇게 쓰는 거죠. 우리 왕자님이 그 뭡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우리 왕자님이 왔네가 맞죠 원래는. 근데 오셨네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는 이제 화자의 어떤 그 생각이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예들은 예외적이고 변칙적이고 화자의 재량권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어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어떤 사회 규범의 어떤 사회 규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다는 내용으로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어떤 경우는 그 의시를 붙여서 존재하느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도 있고요. 또 학렬, 또 사회적 지위, 친분 관계 이런 것 등으로 이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붙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시부모가 있어요. 시부모 앞에서 며느리가 남편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경우, 또 자기 친구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에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보면 6번에 보면 그이는 아직 집에 안 왔어요. 이렇게 안 오셨어요. 이렇게 쓸 수 없죠. 이때는 시부모 앞에서. 그 다음에 7번은 A번에 아버지 들어오시면 아저씨한테 전화하시라고 해. 전화하시라고 해.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일단 하시라고. 이렇게. 그 다음 B 같은 경우는 엄마 어디 가셨니? 이렇게. 이런 경우는 이제 뭡니까? 그것을 이제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셨니라고 이제 쓸 수 있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나 딸의 입장에서는 하신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대할 때는 시로 존재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렇게 쓰죠.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이럴 때는 존칭을 쓴다는 거죠. 여러분 내일 8시까지 학교 오세요 이러죠. 여러분 내일 8시까지 학교에 와 이렇게 안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은 신사임당은 모든 여성의 기감이다. 9번에 이제 예문에서 또 모든 여성의 기감이시다. 자, 10번의 예문을 보면 대통령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9A나 10A는 객관화해서 기술한 거죠. 기감이다. 신사임당은 기감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도착했습니다. 이런 거. 도착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객관화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객관화해서 기술했다. 근데 9B하고 10B는 이제 좀 더 개인적인 관계로 파악해서 기술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다 이런 게 시를 붙인 거죠. 하시였습니다. 자, 인물에게 이제 존재를 표현하려면 그 높임을 받는 대상뿐 아니라 대상의 신체 부분이나 생활의 필수적인 사물, 개인적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시를 붙인다는 것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 11번에 이제 그 예문을 보면 A번에 할머니는 허리가 이렇게 허리를 썼죠. 허리인데 굽으셨다 이렇게 썼어요. 굽으셨다 이렇게. 그다음 B번을 보면 넥타이라고 썼죠.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멋있으시네요. 했었죠. 자, C번을 보면 책이 많으시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간접 높임이라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사물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이제 사물이나 소유물 뭐 이런 경우에서도 이제 존칭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 며느리들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왔을 때 이 존칭 문제가 참 어려워서 그래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어머님 밥 먹어, 이렇게. 진지 드세요, 이렇게 하는 걸. 존칭의 문제를 잘 모를 경우, 또 시어머님 머리님이 시어머님 머리님 위에 새님이 앉으셨어요. 새님이 앉으셨어요.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이런 경우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굽다, 멋있다, 많다의 직접적인 주어 명사구가 허리, 넥타이, 뭐 책 이런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이렇게 존칭을 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떨 때는 또 님자를 붙이기도 한다는 거죠. 이제 그 부수적인 형식으로 전미사 님이 붙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형이라고 하는데 형님 이렇게 쓰죠. 존칭으로. 또 누나를 누님, 선생님, 과장님 이런 게 다 존칭어라는 거죠. 존칭.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뭡니까? 은행이나 병원 같은 데서는 또 님을 붙이죠. 김철수님 카운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이제 그 사랑과 관련돼서도 이제 다른 분의 뭐 아들 같은 경우는 아드님, 그렇죠? 딸은 따님, 아들, 딸은 자제분, 뭐 밥은 뭐라고 합니까? 진지, 나이는 연세, 또는 춘추라고도 하죠. 춘추. 이 춘추라는 것은 인생에서 봄, 가을을 몇 번이나 겪으셨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집은 댁, 말은 말씀, 병은 병환, 이런 게 다 그 존칭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수한 어휘에 대한 존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 존칭을 하면 이제 동사도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죠. 뭐 할아버지께서, 먹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잡수시다. 이렇게 잡수시다라고 써야 돼요. 이제는. 이걸 먹다에다가 시를 붙여서 먹으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자다 같은 경우는 자시다가 아니라 주무시다. 이건, 그 다음에 있다는 계시다. 또는 있으시다도 되겠죠. 아프다는 편찮으시다, 아프시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있다와 아프시다의 존재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있으시다와 아프시다는 이중주어문에서 이들의 직접적인 주어가 소주어, 작은 주어라는 거죠. 간접 높임의 기능으로 쓰인다. 자, 예문을 이제 보면 나오죠. 거기 이제 16번의 예문을 이제 보면 16번, 17번 있죠. A, B.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계신다 이렇게 났죠.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할아버지니까 계신다를 쓴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일 경우는 계신다를 써야죠. B는 할아버지는 돈이 많이 있으시다. 자,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중주어라고.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는 한번 주어가 있고 돈이가 또 주어가 있죠. 그런데 이때는 주어가 할아버지는 다음에 이제 돈이 많이 있으시다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뭐라고 하면 작은 주어, 소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소주어. 그러니까 이때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은 계신다면 할 수 없죠. 있으시다라고 쓴다는 거죠. 17번 A의 철수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시되, 그러니까 어머님이니까 편찮으시다는 거죠.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대. 그런데 이제 B번을 보면 수술한 자리가 이렇게 나죠. 수술한 자리가. 그럼 여기다 또 밑줄 치다. 이게 이제 바로 소주어죠. 수술한 자리가인데 편찮으시대가 아니라 아프시대. 쓴다는 거죠. 자, 객체경어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목적어나 이제 부사 이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객체경어법을 보면 18번에 그 철수는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동생을 그러니까 데리고죠. 근데 할머니를 하면 뭐겠어요? 모시고 집으로 갔다가 되는 거죠. 자, 19번에 보면 오늘 저녁에 친구를 친구니까 만났다라고 쓰면 되겠죠. 만난다.
만난다. 이제 데리고 모시고 밑줄 치시고요. 만난다. 그 다음에 뵙는다. 일단 또 밑줄 치세요. 선생님으로 하면 만난다면 안 되죠. 뵙는다라고 쓰는 거죠. 존칭의 의미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겸양의 의미로 이제 쓰는 거죠. 이런 걸 이제 겸양이란 말 써요. 겸양. 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 객체경호법이라는 것은 쓰임이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주체경호법은 C였지 않습니까? 근데 객체경호법은 이제 이 동사를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20번에 나오죠. 주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들이다로 써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묻다, 말하다는 여쭙다로 써라는 거예요. 여쭙다. 그 다음에 보다, 만나다는 뵙다. 쓰라는 거죠. 데리고는 모시고 쓰라는 겁니다. 이 객체경호법은 중세어에서는 이제 활발한 경호법이었죠. 그래서 뭐 삽이라든가 또는 잡이라든가 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게 됐어요. 이제 후대에 오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화석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상대경호법은 이제 청자를 중심으로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거기 이제 상대경호법 바로 밑에 줄이 나오죠. 청자를 예우의 대상으로 하는 경호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그래서 이제 이 상대 경호법에 등급이 있어요. 등급. 거기 이제 보면 12.3.1에 보면 이제 등급이 있는데, 자, 거기 이제 21번부터 이제 보세요. 21번이라고 써진 예문을 보세요. 거기 이제 보면,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게. 공부 좀 하오. 그 다음에 공부 좀 해요. 공부 좀 하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들 명칭 중에 이제 그 합쇼체, 합쇼 이런 것은 이제 어울리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반말체는 이제 실제 활용형을 취한 것이 아니다. 반말은 이제 완전한 말이 아닌 반밖에 되지 않는 말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반말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이제 어정쩡한 말투로 이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한번 하나씩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2.3.2에 보면 헤라츠가 나오죠. 헤라츠. 헤라츠는 그 밑에 밑줄 치세요. 청자를 가장 낮춰 대하는 상대 경호법이다. 그래서 이제 뭐 헤라체라는 것은 뭐뭐 해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는 거죠. 가장 낮게. 그래서 이제 거기 22번에 보면 영수야 참외 맛있다. 너도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이 봐라 이런 게 헤라체라는 거예요. 자, 저기 좀 봐라 또 나왔죠. 무지개가 떴어. 뭐하니 이런 거. 같이 가자 이런 거. 가라 이런 거 있죠. 집합해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가장 낮은 그런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집합해라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의 해라체 형태로 쓰인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의문문이나 명령문이 그래서 쓰이기 어렵기 때문에 변종 해라체라고 할 수 있는 특수한 어미, 그러니까 의문문에 쓰이는 자 는가, 은가 이런 것들, 명령문 의라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중립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24번에 보면 나오지. 24번의 예문에 보면 A번에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사후세계는 있는가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또 정부는 대책을 강구하라 이런 거 강구하라. 그다음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해라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해체죠. 이 해체도 반말체죠. 해체. 뭐 해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집에 가봐야겠어. 우리 집이야. 이런 거. 또 당연히 그래야지. 책이 많군. 뭐 큰일 났네. 빨리 갈 걸. 뭐 좋을 걸. 이게 니네 집이야? 이런 거. 또 먹었어? 이런 거. 졸리지? 이런 거. 또 영화 보러 갈까? 아무 연락이 없을까? 그다음에 이게 내 책인가? 벌써 집에 가게?
한번 먹어봐. 먹어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먹어봐라라고 이제 이야기했을 때 먹어봐라라고 하면 해라체고요. 먹어봐는 해체예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나에게 전화해 이러죠. 이런 경우는 해체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에게 전화해라 이러면 해라체입니다. 그러니까 요 해라체가 좀 더 낮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해체라고 쓰는 것이 더 좋겠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해체에 대해서 또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0번에 바로 위에 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문의 바로 위에 등급상으로 넘나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군대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해치를 쓰는 것은 어울리지 않고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라치를 쓰는 것도 어색하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대대장이다.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해라. 이렇게 쓰죠. 군대에서는. 근데 복종해라. 대대장이 복종해라. 이렇게 쓰죠. 그런데 나는 너희들의 대대장이야. 모두 내 명령에 복종해. 이러면 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음표를 2개 찍었다는 것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어색하다는 겁니다. 여보 언제 갈 거야? 여보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써야 되지. 여보 언제 갈 거니? 이렇게 쓰는 것은 또 안 되죠. 또 물음표를 찍었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닌데 어색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영수 자네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는데 혹격어회 같은 경우인데 자네도 한번 먹어봐라. 자네도를 썼는데 먹어봐라는 이상하죠. 먹어봐. 그 다음에 여보 이것 좀 가져가.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 좀 가져가라. 이런 거는 또 어색하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일반 회화에서는 해체가 뒤에서 볼 해여체와 함께 가장 넓게 쓰인다고 나왔죠. 그것도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계체라는 게 있어요. 하계체. 그러니까 하계체라는 것은 이제 그 바로 예문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33번에 예문 나오죠. 날씨를 보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자네가 보통 나와요. 맞는 것 같네. 이런 거. 자네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이런 거. 자네가 여기 웬일인가? 이런 거. 주로 자네를 많이 붙여. 35번에 여기 좀 앉게. 여기 좀 앉아라 이게 아니라 앉게. 같이 가세.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하계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계체는 요즘에는 쓰임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이게 약간 사극의 그런 어떤 나오는 용어들 같은 그런 표현들이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좀 그렇게 잘 옛날보다 많이 쓰이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우체가 있어요. 이 하우체는 이거는 이제 그 하우체라는 것도 이제 쓰이는데 바로 예문 볼게요. 37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된 건지 도저히 모르겠소. 모르겠소 이런 거. 그렇소 여기가 서울이요. 서울이요. 뭐 그 다음에 나오죠. 정말 비가 올 것 같소? 같소 이렇게. 이리 좀 봐보오. 돌아가시오. 같이 좀 먹읍시다. 참 딱가기도 하시구려. 당신이 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시구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하우체도 좀 사극에 어떤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사극적인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하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랄까요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교수가 대학원생한테 한다든가 또는 그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막 반말을 완전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하계체를 좀 쓰는 편이고요. 이 하우체는 약간은 이제 사극의 어떤 패턴의 형태로 특히 이제 많이 쓰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유사한 패턴이 있죠. 비슷하죠. 그래서 거기 그 하우체 밑에 단락에 보면 하우체는 하계체와 여러 면에서 비슷한 점을 가진다. 상대방이 나이가 들 만큼 든 사람이야 쓸 수 있고 화자 스스로도 나이가 들어야 쓸 수 있죠.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막 쓸 수는 없죠. 모르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현대어에서도 이제 이것도 쓰임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러나 38C와 같은 예문은 38C와 같은 이리 좀 와보 돌아가시오 이런 예문은 흔히 들을 수 있으며 특히
건널목 신호등에 표현해서 이제 멈추시오, 들어가지 마시오 이럴 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또 드라마나 외국 영화의 번역에서는 하호체가 꽤 널리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트렁크 좀 열어봐도 되겠소? 42번 예문에 보면 당신들 어쩌자는 거요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요체가 있어요. 해요체. 이 해요체는 이제 요를 많이 붙이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거. 해요체는 여기가 도서관이에요. 그래야지요. 이렇게 끝에 다 요를 붙이죠. 비가 와서 야단났네요. 엄마 가시면 큰일 날걸요. 일을 할만 하겠어요? 거기 누구예요? 뭐 빛깔이 참 곱지요. 영화나 보러 갈까요? 이제 43, 44번 예문을 한번 보세요. 43, 44, 45 예문 다 이런 거죠. 이리 좀 와봐요. 들어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청유문의 해요체 어미는 따로 없다. 뒤에서 이제 합쇼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청유문의 특성이라는 거죠. 이리 좀 와봐요. 이러면 이게 일종의 명령문이면서 뭐 또는 영화 이따가 영화 보러 갈까요? 그 44번에 뒤에 보면 이게 청유형이라고 써보세요. 이리 좀 와보 45번 A는 명령문이라고 써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청자를 높이며 화자도 함께 높이는 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청유문은 같이 가실까요? 저희하고 함께 가시지요? 이런 거. 다 이게 청유문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명사나 부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결합을 하는데 이것도 해요체라는 거. 뭐라고요? 47번 보시면 뭐라고요? 뭘 드신다고요? 커피요? 그래서요? 말씀해 주세요. 빨리요.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해요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당히 상대를 좀 이제 뭐랄까요? 정중히 대하는 등급이다. 거기 그 47번 예문 그 밑에 밑줄 좀 치세요. 해요체는 합쇼체 다음으로 상대를 정중히 대하는 등급이다. 그래서 좀 더 옆에다 밑줄 치세요. 청자가 자기보다 상위의 사람이거나 상에 있지 않더라도 정중히 대우해줘야 할 사람에게 쓰는 말투로 가장 넓게 쓰이는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해요체의 고유 영역인데 군대에서는 이제 공식 석상에서 상관이 부하에게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죠. 부하가 상관에게 해요체를 사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 저 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거는 가능한데 48번 보시면 가능한데 49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병 김철수 전입을 명받았습니다. 가능한데 이병 김철수 전입을 명받았어요. 이건 틀린 건 아닌데 어색하다는 거죠. 군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없죠. 자, 합쇼체라고 이제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에서는 보통 이제 다라고 하고 이렇게 끝나죠. 이제 군대에서 조교가 이제 훈련병들한테 군대에서는 다와 까로만 끝난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한 훈련병이 알았다 이랬다고 그러죠. 다로 끝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쇼체를 이제 보면 이 합쇼체는 이제 어미론 평서문에 씁니다, 늡니다, 씁니까, 늡니까, 뭐 하십시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50번에 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 있죠. 기념일입니다. 일이 잘 되겠습니까? 언제 출발할 예정입니까? 잡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거기 제일 그 다음 단락에 밑줄 치세요. 합쇼체는 청자를 가장 정중히 예우하는 등급이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 합쇼체는 53번 예문 바로 위에 단락이 나오죠. 주로 이제 이것은 이제 아나운서들이 이제 많이 쓰는 거죠. 아나운서들이. 그래서 53번에 A번 아침 7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되는데 아침 7시 뉴스를 시작하겠어요 하면 좀 어색하다는 거예요. 54번에 이병 김철수 신고합니다. 이건 되는데 이병 김철수 신고해요. 어색하다는 거예요. 55번에 33번 김철수입니다. 되는데 33번 김철수예요. 자, 이것도 좀 이상하다는 거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가 4문제가 나오는데 1번 문제 간접 높임의 예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거기 보면 할아버지, 아버지는 아직 집에 안 오셨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자, 할아버지 앞에서 이제 아버지의 이거 시는
주체 높임이었죠. 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것도 신령님을 이제 약간 뭐랄까요, 사람처럼 표현을 해서 신령님이 노하셨다. 이것도 이제 일종의 주체 경험법이었죠. 우리 왕자님이 오셨네. 이것도 우리 왕자님이라고 썼고 샷 이런 거 주체죠. 할아버지는 허리가 많이 굽으셨다. 이게 이제 간접 높임이라고 그랬죠. 허리에 대해서 존칭을 했으니까. 자, 용법이 다른 존대형이 두 가지 용언으로 짝지어진 것은 그랬죠. 자, 뭡니까? 이거는 용법이 다른 거. 있다 같은 경우는 이제 있다, 계시다 이렇게 쓰이고요. 아프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프다 같은 경우는 편찮으시다, 편찮으시다 이런 표현이 이제 또 쓰이는 표현이죠. 있다, 아프다, 편찮으시다. 먹다, 자다 이렇게 나왔죠. 먹다, 자다. 이거는 이제 뭡니까? 이 주체 그 경어법에서 쓰이는 표현이었죠. 먹다는 주무시다, 자다는 먹다는 잡수시다, 자다는 뭡니까? 주무시다였죠. 자, 있다, 자다. 자다가 주무시다예요. 그러니까 이 자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 높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다는 주체를 높일 때 이런 걸 쓰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 같은 경우는 주체를 높인다라기보다는 그 어떤 상대적인 어떤 표현으로 이제 쓰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체 경어법이긴 하지만 이제 상대적인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먹다 아프다도 아까 말씀드렸죠. 아프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를 높이는 그런 표현이고요. 먹다는 뭡니까? 먹다는 잡수시다. 먹다는 잡수시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먹다나 아프다 같은 경우도 다 뭡니까? 존대형이 주체 경어법에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먹다와 자다 이것도 다 뭡니까? 주체 경어에 쓰이는 거고, 이런 의미를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있다 같은 경우하고 이제 자다, 있다고 자다, 자다는 주무시다였죠. 자다는 주무시다 이런 것이었고요. 근데 이제 있다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계시다와 있으시다로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보통 이제 쓰이게 되죠. 그래서 용법이 다른 존대형 이렇게 썼으니까 여기서는 있다, 그다음에 이제 아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뭘까요? 두 가지의 이제 존칭어가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먹다는 주무시다밖에 안 쓰이고 먹다는 드시다밖에 안 쓰이고 자다는 주무시다밖에 안 쓰이는데 있다는 계시다와 있으시다. 그다음에 아프다는 아프시다와 편찮으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고요. 객체경어법을 실현시킨 동사가 아닌 것은 그랬죠. 이 객체경어법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다, 드리다, 묻다, 말하다. 이건 여쭙다 했고요. 보다, 만나다는 뵙다고요. 데리고는 모시고. 그러니까 이 객체경어법은 뭐뭐을과 뭐뭐에게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들이다라든가 그러니까 들이다 같은 경우 이런 거 여쭙다, 모시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객체경어법이고 잡수시다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것은 주체경어법이죠. 주어의 어떤 것을 높여주는 거니까 3번이고요. 상대경어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보면 신문이나 책 등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는 해체가 사용된다라고 나왔죠. 해체. 그 해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상대경어법 중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상대경어법. 그래서 이 상대경어법에서 이제 해체라고 하는 것은 반말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해체는 반말체. 그다음에 이제 해라체도 거의 반말체로 쓰이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계체하고 하우체는 약간은 이제 구어투의 형태로 쓰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요체와 합수체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신문이나 책 등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 해체라기보다는 이제 해요체라든가 이런 게 낫겠죠. 하계체는 청자가 화자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돼 나이가 들어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때 아까 뭐 교수가 대학원생 또 장인어른이 사위에게 이런 거라고 그랬죠.
일반 회화에서 가장 폭넓게 쓰이는 것은 헤라체와 합쇼체이다. 일반 어떤 회화에서 헤라체와 합쇼체이다. 라고 그랬는데, 그냥 일반 뭐 회화에서는 뭐 합쇼체 이런 거보다는 이제 뭡니까? 그 해요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쓰이겠죠. 일반적인 상대와 관련된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요체 어미는 해체 또는 하우체 어미에 요를 붙임으로써만 이루어진다. 꼭 해요체가 이제 요만 붙여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요를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뭐 도서관이라서 책이 많군요. 이런 의미로 이제 쓰이거나 그 이런 의미 보러 갈까요?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요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해체나 하우체 어미에 기계적으로 이제 그런 것만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제 해유체에서도 이제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명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꼭 요자만 쓰인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답은 2번에 하계체는 청자가 하자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이 돼 나이가 들어서 함부로 대하기 어려울 때 쓰이는 등급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